이번 수업은 입체도형인 원기둥, 원뿔, 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원기둥입니다. 먼저 원기둥이 뭔지 알아봐야겠죠.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각기둥과 좀 비교를 해볼까요? 각기둥이라는 건 다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기둥 형태의 도형을 얘기하죠. 그렇다면 원기둥은 이름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원 모양을 포함하는 기둥 형태의 입체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림이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처럼 지금 도형에 보면 이렇게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원이 모두 두 개씩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원 모양을 포함한 기둥 형태의 입체 도형을 우리가 원기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원기둥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먼저 마주보는 면이 원 형태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그림에다 표시해져 있는 면들. 자, 요 마주보는 두 면들이 모두 원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두 마주보는 원이 그냥 원이 아니라 서로 평행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합동인 원 모양이죠.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원을 두 개 포함하고 있는 기둥 형태의 입체도형. 게다가 지금 둥근 형태, 자, 요 옆에 두 원을 감싸고 있는 이 면이 구부러져 있는 둥근 형태예요. 그래서 옆으로 굴리면 굉장히 잘 굴러가는 형태의 입체도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림을 봤을 때 이 그림이 입체도형이 원기둥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원기둥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그 다음에 나와요. 이 원기둥은 지금 그림을 먼저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사각형의 모양을 한 변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시키면, 그러니까 돌려주면, 원기둥의 형태가 되겠죠. 여기 만들어진 원기둥 보이죠, 옆에? 자, 이 안에 지금 옆에서 봤던, 왼쪽에서 봤던 직사각형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이 직사각형을 한 변을 기준으로, 기준이라는 건 요 축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직사각형을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면 그러면 원기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이제 원기둥이 뭔지, 그 다음에 원기둥의 대략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은 원기둥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원기둥이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지금 원기둥 그림이 하나 있죠. 자, 이 원기둥 그림에서 아까 서로 평행한 위치에 있고 합동인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 평행한 위치에 있는 그리고 합동인 모양의 두 개의 원 모양을 우리가 밑면이라고 불러요. 옆에 자세한 설명을 보면 원기둥에서 밑면은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을 얘기한다. 그런데 그 두 면이 원기둥에선 항상 원 모양이다. 그리고 이 밑면은 항상 두 개가 있다. 우리가 각기둥과 비교했을 때도 각기둥에도 다각형인 모양인 밑면이 두 개 있었죠. 그 두 밑면은 합동이고 평행했어요. 원기둥에서도 마찬가지로 원 모양의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을 우리가 밑면이라고 부른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두 밑면과 만나는 면, 그 면을 우리가 옆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옆면은 두 밑면과 만나는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원기둥은 이 두 밑면과 만나는 면이 구부러져 있어요. 둥글게 구부러져 있는 구분면으로 되어 있다. 자, 이 구분면으로 되어 있는 옆면은 각기둥의 옆면과 비교할 수 있겠죠. 각기둥의 옆면은 그쵸, 모두 직사각형 모양인 평면 도형이었어요. 그런데 원기둥은 밑면이 원이기 때문에 이 두 밑면 원의 이 곡선과 만나려면 옆면도 구분면이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높이가 나와 있네요. 높이는 두 밑면이 두 개였죠? 이 평행한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얘기해요.
거리라는 거는 두 밑면 사이의 가장 짧은 길이에요. 따라서 수직으로 만나는 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높이는, 원기둥의 높이는 두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기둥의 높이를 측정하는 그림이 옆에 나와 있어요. 지금 밑면이 지금 여기 그리고 마주보는 평행한 위치에 있는 이렇게 두 개의 원이 밑면이에요. 그럼 두 밑면 사이에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가 높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자를 요 옆면에 딱 붙여서 대어 놓고 그다음에 수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삼각자, 직각을 포함하는 삼각자를 붙여서 그 직각이 되어 있는 그 부분 딱 여기 그 다음에 바닥면까지 그래서 이 길이를 우리가 높이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이 원기둥의 높이를 측정하는 그림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원기둥의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합동이고 평행한 위치에 있는 원 모양의 두 밑면, 그리고 그 두 밑면과 만나는 구분 형태의 면, 그걸 옆면, 그리고 두 밑면 사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높이라고 한다. 요 개념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설명할 내용은 원기둥의 전개도입니다. 먼저 전개도가 뭔지 기억해내야겠죠. 우리가 전개도라는 말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그죠? 직육면체를 배울 때 배웠을 것 같아요. 전개도라는 건 어떤 입체 도형을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을 전개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직육면체를 자를 때는 모서리를 따라서 자른 그림, 그래서 펼쳐놓은 그림, 한 장짜리 그림을 우리가 전개도, 직육면체 전개도 이렇게 불렀었죠. 원기둥도 마찬가지예요. 원기둥은 입체 도형인데 이 원기둥을 잘라서 평면 도형으로 펼쳐놓은 그림을 원기둥의 전개도라고 해요. 자, 밑에 지금 원기둥의 전개도가 나와 있죠. 이렇게 겨냥도랑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원기둥의 겨냥도에 밑면이 원 모양의 밑면이 두 개 있으니까 당연히 펼친 그림에도 원 모양이 두 개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밑면과 두 번째 밑면이 이렇게 원 두 개로 나타냈고요. 자, 그 다음에 겨냥도에서는 이 옆면이 굽어 있는 구분면이었는데 이 옆면을 한쪽을 잘라서 펼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직사각형 모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겨냥도에서의 밑면은 펼친 전개도에서는 원 모양 두 개로 나타내시고요. 옆면은 펼치면 직사각형 모양 한 개로 나타내지겠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겨냥도와 전개도에서 길이가 같은 부분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당연히 요 밑면의 둘레와 여기서 이 원의 둘레가 같겠죠. 그리고 서로 합동이라 그랬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원의 둘레도 같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요. 자, 이 원을, 요 밑면의 둘레를 감싸고 있는 옆면 부분이 어디죠? 요 밑면의 둘레를 감싸고 있는 옆면이 바로 이 직사각형의 가로 부분이겠죠. 자, 요 길이, 요 둘레와 만나는 부분이 요 직사각형의 가로 부분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길이가 같겠죠. 자, 그러면 길이가 같은 게 전개도상에서 몇 군데가 있어요? 그쵸? 밑면 하나, 둘레, 밑면 두 번째 둘레, 그리고 이 위쪽 가로, 아래쪽 가로. 이렇게 네 개는 모두 밑면의 원주와 같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맨 아래쪽에 보면 옆면의 가로 길이는 밑면의 둘레와 같고 그 밑면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원줄, 즉 뭐와 같아요? 원주죠. 밑면의 둘레를 우리가 원주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원주를 구하는 방법으로 계산해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같은 부분이 또 하나가 있죠. 어디예요? 그쵸? 이 부분. 바로
원기둥의 높이 부분이죠. 이 높이 부분은 옆면의 세로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높이와 옆면에 펼친 전개도의 옆면의 세로, 그 다음에 밑면 둘레와 전개도의 옆면의 가로, 그리고 원 모양의 둘레가 모두 같다. 어느 부분이 같은지 길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전개도의 둘레를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왼쪽에 원기둥의 겨냥도가 하나 나와 있죠? 밑면의 반지름이 3cm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높이가 2cm로 나와 있네요. 자, 이런 원기둥의 전개도의 둘레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지금 이 형태에서가 아니라 전개도로 펼쳤을 때 둘레를 얘기해요. 그렇다면 문제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전개도를 주지 않았다고 해도 여러분이 먼저 전개도를 그려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전개도를 그려놓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부분을 구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게요. 먼저, 자, 밑면을 나타내는 요 원둘레. 그죠? 자, 이 부분을 1번이라고 하고, 아래쪽에 있는 원둘레를 우리가 2번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자, 요 직사각형 모양의 이 가로 부분. 자, 이 가로 부분을 우리가 번호를 붙여서 3번, 아래쪽을 4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 모양의 세로 부분. 자, 여기와 여기. 얘를 5번, 그리고 얘를 6번이라고 할게요. 그럼 지금 1번부터 6번까지의 길이를 구해서 다 더하면 바로 전개도의 둘레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하나씩 구해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앞에 내용에서 배웠듯이 그림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4번은 모두 길이가 같다고 배웠죠.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의 위치의 길이는 모두 같아요. 무엇으로 같죠? 그쵸, 밑면 둘레와 같았어요. 자, 그럼 밑면 둘레는 원 모양이니까 원주가 되겠죠? 반지름이 얼마인? 반지름이 3cm인 원의 원주와 같아요. 그럼 계산하면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니까 지름은 반지름 곱하기 2, 그리고 원주율이 지금 문제에 3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계산하면 18cm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도 길이가 같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림에서 5번과 6번. 자, 무엇과 같아요? 원기둥의 높이와 같죠? 높이는 2cm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이제 이 1, 2, 3, 4, 5, 6번을 모두 더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전개도의 둘레는 18cm짜리 4개, 2cm짜리 2개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럼 72, 4 더해서 전체 전개도의 둘레가 76cm라는 걸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겨냥도를 보고 전개도로 바꾼 후에 각각의 길이를 구해서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개도로 펼쳤을 때 어느 부분의 길이가 같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원기둥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알아볼 입체 도형은 바로 원뿔입니다. 원뿔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뿔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좀 뾰족한 느낌이죠?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각뿔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각뿔은 하나의 면, 즉 밑면이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뿔 형태의 도형이었어요. 그렇다면 원뿔은 뭐가 될까요? 다각형 대신에 원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원을 포함하고 있는 뿔 형태의 입체 도형을 얘기해요. 자, 원뿔은 지금 나와 있는 그림들처럼 원을 하나씩 밑면에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뾰족한 뿔 형태의 이런 입체 도형을 얘기해요. 이런 모양이 나오면 아, 이게 원뿔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생일이나 파티 때 쓰는
고깔 모자라든지 아니면 아이스크림 콘, 아래 콘 부분이 바로 이런 원뿔 형태의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원뿔의 어떤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요? 밑에 놓인 면이 무슨 모양이다? 그쵸, 원 모양이다. 그래서 이름이 원뿔이다. 그 다음에 뿔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뾰족한 부분에 점이 있다. 자, 그림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겠죠. 뾰족한 부분의 점이 한 군데 있죠. 자, 그러면 이 원뿔은 어떤 도형으로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나?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삼각형을 회전시켜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 삼각형이나가 아니라 바로 직각을 포함하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회전시켜야 해요. 이 직각삼각형도 아무 변으로나 회전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직각을 낀 한 변을 기준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면 지금 직각삼각형에서 이 부분이 직각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직각을 포함하는 한 변, 자, 여기를 한 바퀴 돌리면, 회전시키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원뿔 형태가 돼요. 자, 그럼 원뿔 형태에서 요 돌리기 전에 삼각형 모양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돌리기 전, 회전시키기 전에 뭐 직각삼각형의 높이라든지 아니면 이 밑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면 이 원뿔에서의 높이나 아니면 밑면의 둘레를 알 수 있다는 것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원뿔이 어떤 형태의 입체 도형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원뿔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원뿔에는 평평한 면이 딱 하나 있죠. 그 평평한 한 개의 면을 우리가 밑면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림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죠. 그럼 이 밑면이 어떤 모양이에요? 원뿔이니까 원 모양이고 딱 한 개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옆을 둘러싼 면, 그러니까 이 평평한 면을 제외한 나머지를 얘기하겠죠. 이 옆을 둘러싼 면을 우리가 옆면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옆면은 원 모양의 면을 둘러싸야 하기 때문에 원기둥과 마찬가지로 굽어 있는 굽은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원뿔이기 때문에 뾰족한 하나의 점이 있어요. 그 점을 우리가 원뿔의 꼭지점이라고 할 거예요. 원뿔의 꼭지점은 뾰족한 부분의 점, 자, 이 부분을 얘기하겠죠. 원뿔에서는 딱 한 개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용어인데요. 모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 모선은 지금 그림에서는 이 원뿔의 꼭지점과 밑면을 연결한 선으로 보여요. 자, 뜻을 보면 모선은 원뿔의 꼭지점과 밑면인 원 둘레 위에 한 점을 이은 선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이 원뿔의 꼭지점과 그 다음에 이 밑면은 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선이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겠죠. 그럼 이 무수히 많은 점 중에 하나를 원뿔의 꼭지점과 연결했을 때 그 생기는 선을 우리가 모선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원뿔에서 이 모선은 몇 개 있을까요? 그쵸? 이 모선은 셀 수 없이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 원 위에, 밑면인 원 위에 점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 무수히 많은 점들과 원뿔의 꼭지점을 연결하기만 하면 이 선들이 모두 모선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한 원뿔에서 모선은 셀 수 없이 많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선,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셀 수 없이 많고, 그 다음에 그 길이가 모두 같다까지. 자, 그 다음에 원뿔에서의 높이는 어느 부분을 얘기하나요? 그림에서 지금 노란색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바로 높이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원뿔의 꼭지점에서부터 밑면의 어떤 수직인 선분의 길이다.
아까 원기둥에서는 두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였는데 이번엔 밑면이 하나니까 그 하나의 밑면 대신 원뿔의 꼭지점이 출발점이 될 거예요. 원뿔의 꼭지점에서부터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원뿔의 높이로 얘기한다. 자, 네 가지. 평평한 하나의 원 모양의 면을 밑면, 옆을 둘러싼 구분 형태의 면을 옆면, 그 다음에 뾰족한 부분의 점, 딱 한 개 있는 그 점을 우리가 원뿔의 꼭지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었죠? 모선. 원뿔의 꼭지점에서부터 밑면 원 둘레의 한 점까지 연결한 선분. 그걸 우리가 모선이라고 하고, 높이는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높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밑에 작은 그림을 보면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과 모선을 측정하는 방법이 삼각자와 자를 이용해서 나타내져 있어요. 그래서 원뿔이 뭔지, 그리고 원뿔의 구성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구성 요소들을 측정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까지 배워봤습니다. 다음은 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구는 우리가 한자로 쓰면 지구에서의 구, 그 다음에 뭐 축구, 농구, 야구에서의 그 구자와 같은 한자를 써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공처럼 둥근 형태의 입체 도형을 구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구공, 축구공, 그 다음에 유리구슬 이렇게 둥근 형태의 공 모양과 같은 입체 도형을 우리가 구라고 한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자, 이 구의 특징은 어느 방향에서 바라봐도 항상 원 모양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쵸? 위에서 봐도, 왼쪽에서 봐도, 오른쪽에서 봐도, 45도 각도에서 봐도, 아래쪽에서 봐도 항상 같은 크기의 원 모양으로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알아볼게요. 앞에서 원기둥은 직사각형이라는 평면 도형을 회전시켰고요. 그다음에 원뿔은 직각삼각형이라는 평면 도형을 회전시켜서 만들어졌어요. 이번에 이 구는 바로 반원. 반원은 원을 딱 정확하게 원의 지름으로 자른 원의 반쪽을 얘기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모양처럼 이렇게 반원 모양의 형태를 아무 선이나 기준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지름, 원의 지름을 기준으로, 원의 지름을 기준으로 돌리면 바로 구가 되는 거예요. 반원을 지름을 기준으로 회전시키면 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회전시키기 전에 반원이 구 안에서도 어떤 위치에 해당되는지 같이 그림으로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의 길이가 같은지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구가 어떤 도형을 얘기하는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구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볼게요. 구에서 구의 가장 안쪽에 있는 하나의 점을 우리가 구의 중심이라고 해요. 그림에서 보면 바로 이 점이죠. 분홍색으로 했더니 잘 안 보이네요. 자, 여기 보이죠? 요 가운데 있는 점. 이 점을 우리가 구의 중심이라고 해요. 구의 중심은 구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점을 얘기하고 딱 하나다. 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구의 반지름이 나와 있는데요. 구의 반지름은 바로 좀 전에 배웠던 이 구의 중심에서부터 구의 겉면, 바깥쪽의 구분, 이 겉면에 아무 점이나 하나를 찍어서 연결한 선분, 그 길이를 우리가 구의 반지름이라고 해요. 그림에서는 보면 지금 노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두 개만 표시해 놨지만 구의 반지름은 어떨까요? 구의 겉면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 무수히 많은 점들과 구의 중심을 연결한 선분도 개수가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구의 반지름은 무수히 많다. 셀 수 없이 많고 그 길이가 어떻다? 모두 같다. 이렇게 두 가지 구의 구성 요소를 잘 기억해 주세요. 이제 구라는 도형은 처음 배우는 형태이고 또 새로 나오는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용어의 뜻이 어느 부분을 가리키고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용어 뜻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기둥, 원뿔, 구까지 어떤 도형을 얘기하고 즉 뜻이 뭐고
다음에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평면 도형을 회전시켰을 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새 입체 도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원기둥, 원뿔, 구 이 세 가지 도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공통점으로는 만든 방법에 대한 공통점이에요. 원기둥은 직사각형이라는 평면 도형을 돌려서 입체 도형 원기둥이라는 도형을 만들었고요. 원뿔은 직각삼각형이라는 평면 도형을 돌려서 원뿔이라는 입체 도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구는 단원이라는 평면 도형을 돌려서 구라는 입체 도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어떤 평면 도형을 돌려서 만든 입체 도형이다 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돌려서 만든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어떤 면? 그쵸. 구분면으로, 구부러진 구분면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보이는 모양이 모두 원이다. 마찬가지로 이 공통점도 돌려서 만든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원기둥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밑면 모양인 원 모양으로 보일 거고요. 원뿔도 마찬가지로 밑면 모양인 원 모양. 그 다음에 구는 이 가운데 가장 넓은 부분의 모양인 원 모양으로 아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본 모양이 모두 원이다라는 공통점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엔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먼저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이 서로 다르죠. 자,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거나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원뿔은 이등변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왜 그냥 삼각형이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일까요? 그쵸. 모선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원은 그쵸. 어느 방향에서 봐도 항상 원 모양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원의 형태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이 모두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밑면의 모양은 원으로 원기둥과 원뿔은 같지만 구는 밑면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밑면의 개수도 차이점이 있죠. 밑면이 있는 원기둥과 원뿔도 원기둥은 2개, 그 다음에 원뿔은 하나라는 개수의 차이도 있어요. 그 다음에 꼭지점도 있어요. 꼭지점을 가지고 있는 도형이 원뿔 하나밖에 없죠. 원기둥과 구는 꼭지점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원뿔만 원뿔의 꼭지점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든 방법, 그 다음에 모양적인 면에서 또 어느 쪽에서 바라봤는지에 따라서 보이는 면의 종류에 따라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원기둥 원뿔 구는 어떤 평평한 도형을 한 바퀴 돌려서 회전시켜서 만든 입체 도형이다라는 기본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단원에서 같이 그 뜻과 특징과 그 다음에 서로 비교하는 내용까지 배워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원기둥 원뿔 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마무리하면서 알아볼게요. 자, 지금 그림에 앞에서 배웠던 도형들, 원기둥, 원뿔, 구를 사용해서 모양을 좀 만들어 봤어요. 뭐 첫 번째 케이크 같기도 하고 성 모양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스크림 콘 모양을 만든 것 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차 모양을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뭐 이런 모양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원기둥의 형태로 되어 있는 물건들도 볼 수 있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음료수 캔, 그 다음에 뭐 두루마리 휴지, 이렇게 물건의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원뿔은 아이스크림 콘도 있을 거고요. 뭐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뭐 고깔 모자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구는 주로 공들을 이 구 형태로 만들었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소품들, 물건들의 모양으로 만들기도 해요. 또는 좀 더 크기를 키우면 건축물의 모양에 사용되기도 해요. 원기둥이나 구나 그 다음에 원뿔의 형태의 건축물을 자주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특별하게 특이하게
이런 세 가지 도형의 형태를 닮은 건축물들도 우리나라에도 있고 또 다른 외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됐을 때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입체 도형의 형태이고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우리 주변의 물건이나 건물을 지을 때 활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